네. 단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나요? 48분 아까 잘못 나간 거. 예, 48분 대판 싸웠다 이 얘기를 남상권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먼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하겠다. 네, 이런 이런 게 있어요. 48분간 통화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네. 언제 48분 대화?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 통화 내용 가운데 가운데 중에 48분짜리가 있다. 김건희와 주고받은 있다라고 예를 들면 그 내용에 관해서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제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24년이죠. 공천 관련해 가지고 주고받았다.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았다. 그 김영선 제외? 김영선 건이 아니고? 김영선 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창원에서 빼서 김해갑으로 가라. 근데 본인은 창원을 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선 국회의원이고 중진부터 헌신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구 이동을 했고 거기서는 경선이 기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기사로 나온 거는. 기사로 나왔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얘기들이 더 있는 거죠. 그거 관련해. 그 명태균 씨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김건희 씨하고 대판 싸웠다. 대판 싸웠다. 영부인하고 막 싸우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뭘로 싸웠답니까? 뭐 그거와 관련해서 싸웠겠죠. 어떻게 저 5선 되는 국회의원을 경선하라고 합니까? 저는 경선하라는 말을 못 합니다. 그건 나왔잖아요. 그건 기사로 나왔죠. 나왔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졌겠죠. 그 부분을 어제 잠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몰랐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8분 동안 통화할 때 그 전화로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대판 싸웠다. 자,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로 팩트 확인을 했어요. 그 명태균 씨 부인 이승은 씨를 통해서 추가 확인을 했는데 저 전화로 대판 싸웠다는 것은 텔레그램 통화로 모두 총 48분을 싸웠다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추가로 또 확인한 내용은 통화 녹음이 있다. 통화 녹음이 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을 오늘 남상권 변호사도 그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통화 증거는 황금폰에 있다. 그러니까 이 48분에 48분이 나오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던 김건희 씨가 어떻게든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막아야 돼. 오빠 계엄에 이게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추론의 영역입니다. 이거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추론의 영역이고 그러면 48분 동안 무슨 얘기했냐. 이제 남상권 변호사가 전화를 언제였냐면 금요일 날 그 명태균 씨를 만나고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아주 작은 단서들만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그 김상민 검사 있지 않습니까? 김상민 검사 그 창원 뭐 뼛속까지 창원 사람 막 이러면서 현직 검사가 출판 기념회를 했던 그 검사 여기를 공천을 김영선 의원한테 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이게 그 남상권 변호사 워딩입니다. 자기 새끼 공천 주려고 나보고 지 새끼 도우라는 거냐? 나는 막 벨도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격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7불사 회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상민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끊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공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건희가 있네. 그러니까 김건희와 명태균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 민간인이 공당의 공천을 예.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와, 21세기에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녹취록 텔레그램의 그 메시지에 보면 네. 그 거기서도 막 다투잖아요. 그래서 김건희에게 명태균이 그 차마 내가 경선하란 말은 못하겠다. 네. 그래서 여사님이라 그랬네. 여사님이 직접 통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 수사 기록 보고서 보니까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김건희 여사가 네. 그래서 이게 4번 통화, 7번 그 텔 예. 한 게 예. 그 직후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2월 18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일날. 그렇습니까? 2024년 네.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네. 그 어간에 무려 11차례 예. 예, 소통이 있는데.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한 게 4번. 그렇죠. 예. 그리고 텔레그램 주고받은 것까지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네. 그 요청만 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공천 개입을 한 걸로 예. 보여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예. 자기 새끼 거기다 박으려고. 그런데 이게 직접 전화를 하고 48분 동안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하고 11번 통화 또는 뭐 네.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는 직접 전화로 48분간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대판 싸우고 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생각을 해 보면 모든 지휘관 그러니까 사령관은 누구였습니까? V제로.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V제로가 누구냐, 네, 김건희라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이렇게 정말 그 직접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V제로하고 48분간 대판 싸웠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위에 상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최순실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정했다는 말 비선실세 개입을 보고 분노했었는데 이 정도 대판 싸웠다는 것은 이 분노가 아니고 충격인데요, 진짜.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 정말 한군폰에 이게 들어있고 48분간 싸운 내용이 그리고 그것이 그 남아 있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정말 확인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계엄을 한 건가? 이게 점점 왜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심증이 점점 이렇게 확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이 한국폰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구나. 이게 하나하나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